예, 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물리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견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규 선생님입니다. 네, 지구과학 홍인왕입니다. 선생님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날짜가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현재 시간 23시 14분. 자, 오늘 전국 고3과 N수생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오늘 실시했죠. 그래서 지금 뭐 수험생들은 이제 오늘은 뭐 공부 안 하겠죠? 일찍 들어갔죠, 다들 학생들 오늘 학원 수업 있어요? 그러고도 없습니다. 전 없었습니다. 네. 아니 안 오죠. 오늘 대부분 수험 모의고사 보는 애들은 네, 고3들은 거의 안 옵니다. 네. 자, 이거 과탐 지금 과탐이 4교 제일 늦게 보잖아요. 네. 우리가 방송을요 지금 밤 11시 하는 이유가 시험지가 늦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석들을 해서 이게 또 내일 또 방송을 저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촬영은 오늘 목요일이고 이 방송은 금요일 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 이제 뭐 저는 이제 군소리 안 하고요. 바로 우리 또 선생님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과학탐구 영역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매우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들 출제됐는지. 자, 우리 또 물리의 윤달성 선생님부터 좀 우리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윤달성 선생님. 네, 우선은 6월 전에 본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좀 상승을 했고요. 작년 수능보다는 당연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좀 새로운 그림들이나 그래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1단원 연력학 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3단원의 전반사 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간섭, 또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감섭도 그렇고, 난이도가 높진 않으나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저좀 설명 뭐 실험이나 이제 그래프 또는 이제 뭐 그림을 보고 이제 어떤 결과나 과정을 보면서 이제 보기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이제 자료 해석, 말 그대로 자료를 주어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얼마나 아이들이 예전부터 봤던 자료냐 아니면 새로운 자료냐에 따라서도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좀 새로운 그림들이 좀 다소 나와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3단원이나 이제 2단원 이제 간섭 같은 부분도 이제 나와서 이제 당황을 좀 했을 것 같고, 근데 뭐 침착하게 푼 친구들은 뭐 그림을 그냥 바로 해석해서 뭐 크게 오답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낮아졌을 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늘 얘기를 드리듯이 결국에는 역학에 대한 얘기고, 결과는 역학이고 지금 이제 대략 이제 아직 이제 아니긴 하지만 일단 그 사이트별로 나온 1등급 컷을 보면 뭐 46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거보다 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했을 때는. 그래서 뭐 많이 낮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높아서 한 1, 2점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계속 다 얘기를 할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제 많이 시간을 이제 뭐 소모를 했을 것 같아요. 17번이나 20번 같은 문제 역학적인 문제고, 제 생각에는 이게 20번 문항보다는 용수철 문항,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좀 새롭게 이번 개정 물리에서 새롭게 접하는 용수철이 속해 있는 물리 문항보다는 17번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나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문제가 조금 더 아이들의 시간이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평소에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역 고3들은 좀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그냥 재수생이나 N수생들 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 같아요. 뭐 당연히 물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 보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갭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문항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윤달 선생님이 보시기에 네. 야 이런 문제는 정말 새롭다 그런 문제 혹시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는 못 보던 문제 같았는데 난이도 상관없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11번 같은 문제는 보통은 이제 어디 파트예요? 11번. 11번 이제 1단어 연력학 파트고요. 네. 이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으나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이제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은 뭐 그런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제죠. 실험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면 이제 얼음물이나 이게 나오는데 보통은 끓이거든요. 보통은 끓이는데 이제 얼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은 끓이는데 이제 얼리는 부분이 나와서 이제 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마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본 그림이라 당황했을 것 같고 연계율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 기조 유지했나요? 네, 50%는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EBS 연계 문제는 꼭 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또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른 김기현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화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년 수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 또 화학 전문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깊이가 다른 화학 김기현입니다. 네,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시험지를 볼 때 어쨌건 앞부분 쪽은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니까 쭉 훑어본 다음에 어쨌건 이제 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주로 분포하는 뒤쪽을 먼저 봤는데 처음에는 첫 느낌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이제 계산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래프하고 변수를 줄 때 변수를 분수로 주면 어쨌든 학생들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변수 자체가 이제 미지수가 많고 그다음에 분수 형태로 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그리고 20번 문항이 사실은 이게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몰롱도라는 단원이 예전 화투에 있던 게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이 몰롱도랑 그다음에 뭐 중화 적정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잘 내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걸 살짝 지금 섞어서 내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1대1로 반응을 하는 걸로 어렵게 냈었는데 지금 얘는 1대2나 2대1로 반응하는 형태를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좀 더 계산해야 되는데 다만 20번 문제가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한 힌트인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본 친구들은 약간 때려박기 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근데 전체적인 평을 드리자면 쉬운 문제는 지금 너무 쉽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등급 컷 예상 자체가 꽤 괜찮게 높게 나와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상 등급 컷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제일 지금 높은 편이죠. 높죠. 이게 쉬운 거죠? 그래. 근데 47이잖아. 47이니까. 근데 그건 이제 어떤 회사마다 다르라서 또 제가 본 다른 회사는 45라고 뜬 회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상은 저는 예상 아까 뭐 저번 예상처럼 46. 네. 저희 방송을 이 과탐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우리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화가 교수님이시거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한번 교수님도 한번 모시고요.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어떻게 하는지도 괜찮으면 많이 좀 도움 좀 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화학과 교수님. 알겠습니다. 화학은 뭐 작년 수능과 큰 기조를 보여주는 건 없는데 아까 말했던 김기현 선생님 말씀했던 그런 좀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능에서도 역시 준비를 해야겠다. 가능성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제목 썸네일을요. 의학 계열 비상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의학 계열이 지금 인원이 6,800명 가까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 생명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또
확실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이 응시하는 이 과목 선택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을 줘야 되는 상대평가니까. 그죠? 그러면 생명과학은 난이도가 상승한다는데 역시 이번에 유평 제가 볼 때는 이 전문가들 평가원들이 생명과학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제일 좀 까다롭다고들 지금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네. 컷도 지금 44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변동민 선생님 전문가. 네, 뭐 작년을 6구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생명과학은 비유전, 유전 이게 아니라 이제 킬러, 비킬러, 준킬러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6월은 물론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보게 되면 딱 두 개 분류, 유전과 비유전으로. 근데 비유전 파트 문항을 전체적으로 한 16문항, 15문항 정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비유전 파트는 솔직히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과 그냥 개념 정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문제는 올해 이제 유전 파트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이제 근데 까다롭다고 해서 신유형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의 틀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경우를 봤을 때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규리법을 통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유전 파트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야, 생명과학이 이게 시간이 다른 물리나 화학의 생명과학이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원래 생명과학이 시간이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죠. 항상 그랬나요? 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남지 항상 않나요, 생명과학? 그러진 않아요. 계산하는 거 없잖아요. 예, 계산이 없지만 그거를 네.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구나. 선택형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겠습니다. 어려워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도로 있는 문제들보다 좀 괜찮다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 15번에 있는 돌연변이 문제 파트에서 보통 네. 항상 돌연변이 문제가 나오면 비분리에 관련된 중점 문제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가 섞여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5번 같은 문제는 그냥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 이제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섞여서 나오는 거. 물론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올해 이 문제 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인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 형태가 좀 섞여 있는 통합적 문제가 좀 보이는 게 15번 문제고 예. 그다음에 뭐 16번 뭐 세포 분열 핵상에 관련된 문제, 유전자 뭐 이런 것들. 14번 같은 문제도 솔직히 다인자 문제인데 예. 비슷한 문제 형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이제 유전자형을 파악해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따라서 유전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많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총평을 하자 보면 유전과 비유전 파트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 근데 이것이 다는 아닐 것이고 9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유전은 유전대로 꾸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6월은 쉽게 나왔지만 흥분 전도 전달 근수축 관련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아, 근수축 쪽에. 네, 그쪽 너무 쉽게 나와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양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데 이번에 약간 좀 낚시, 함정, 생명과학이 제일 많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이 항상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개념은 알 듯 말 듯 하는데 자기가 틀렸어.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그럼 자기가 낚시다. 나름 변명성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항상 애들한테 그래요. 문제를 풀 때 연필로 밑줄 구하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게 어떤 건지 기니가 뭔지 이렇게 정확히 풀어야 되는데 시간에 쫄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나는 항상 궁금한데 변동민 선생님. 네. 학원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동네. 오프라인은 어디 지금 동네 쭉 한번 나열해 주세요. 변동민 선생님 배우려면 동네 어디로 오면 된다. 동네만. 목동, 평촌, 송도. 네. 송도는 야 송도? 송도 너무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아 가까워요? 지금 송도 무시하는 거예요? 뭐 혹시 지분 들어가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송도에 지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건 좀 다시 얘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여러 분석 중에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참신한 신유형의 문제가 많았으나 정답이 명확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다 맞췄대네요. 자, 우리 홍인아 선생님, 지구과학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지구과학은 객관적으로는 중이고요. 학생 체감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문제 내용 자체는 쉬운데 그래프가 싹 다 처음 보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방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답이 뭔지는 차분하게 읽으면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 다만 학습이 굉장히 짧았다거나 너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다거나 급하게 한 친구들은 다 날아갔을 거다, 점수가. 아, 그래요? 예, 다 틀렸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왜냐면 이게 답이 보인다며요. 학습의 깊이가 짧으면 깊게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애들이 즉답을 하거든요. 보자마자 답을 선택하는 성향이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단순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표나 그래프 처음 나오다 보면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고 하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읽는 게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유형이다. 혹은 교과 과정을 벗어났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거 나와요? 이런 얘기하고요. 나왔잖아.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일단 번호를 그래서 한번 봤는데 2번, 3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3번, 14, 15, 16, 17, 18번. 이건 수능 특강 연계예요. 13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땐 이거 연계 아니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특에 딱 이 그림이 있거나 딱 이 문제가 있지 않고요. 조합이 돼요. 문제들이. 두 문제가 조합이 되거나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형했다고요. 성형을 했는데 나는 못 알아봐요. 얘랑 별로 안 친해서. 근데 친하면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들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2번, 4번, 10번, 11번, 13번, 17번이 자료 해석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 해석 부분에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다. 근데 다만 풀 때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채점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채점을 하고 나서 생각하고 다르게 다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만한 애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거만하게 접근하면 좀 많이 틀렸을 수 있고요. 그리고 EBS 교재 무시했던 애들. EBS 교재 문제 별로 안 좋다. 문제 안 좋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갑자기 평론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뭘 평가를 해요, 자꾸. 이건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좋든 안 좋든 너는 그냥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골라내고 솎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코로나 시국이어서 재학생들이 불리했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학생만 코로나 겪은 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봤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애들이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있음에도 공부를 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인 거지. 아, 뭐 학교를 제대로 안 가세요. 애들이 언제부터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걔는 학교에서 공부 안 했어요. 잤지. 위험한데? 네. 위험해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생님 들어요. 근데 또 달려 2만 개 달려요. 댓글 2만 개 달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2만 클릭수가 2만인데.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할 수 있다. 좀만 시간 투자하면 난 충분히 다 맞춘다. 뭐만 할 수 있다. 근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안 나왔으면 너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 공부한 거고 지금 네가 하는 방식은 완전히 틀렸다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아직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6월인데 아직도 안 됐다니. 앞으로도 너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시험을 만약에 잘 봤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못 본 친구들은 꼭 방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급컷 뜬 거 보고 더 어이가 없어서. 등급컷이 지구하기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 업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43점이 나온 데가 있는데 문제는 되게 평이하고 딱 보였다는데 이게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럴 문제 아닙니다. 이 정도의 문제 아니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45에서 6은 나와야 됩니다. 컷이. 그렇죠. 컷이 최소한.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9평이나
수능을 위해서 근데 일단 구평이잖아. 구평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또 준비를 하냐. 야, 요거는 또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 대응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평에 또 대응을 해서 전략을 짜서 등급을 또 올리는지 여기에 또 우리 그 숨은 이 전문가분들이 또 노하우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구평까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우리 또 선생님들 같은 선생님들 되게 오늘 비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또 운전도 되게 조심했는데 항상 저는 저희 우리 과탐 선생님들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저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추천 뭐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